라고 레이저를 좀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의료보험이 됩니다. 뭐 실비보험 그런 거 말고요. 비용이 일반 드레싱보다는 조금 더 고가기는 한데 그렇게 막 말도 못하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.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, 피부톡톡, 피부과 전문의 안인수, 피부과 전문의 김유미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이나 고민을 듣고 사연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. 오늘 혹시 탕후루 드셔보셨을까요? 네, 저희 병원 1층이 탕후루집이라서 가끔 먹고 있습니다.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근데 이 탕후루가 만들기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탕후루로 인한 화상 환자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얼마 전에 탕후루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으셨다고 해서 오셔서 저는 1층 탕후루집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집에서들 많이 만들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 고민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피부 고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. 요즘 탕후루 열풍의 아이와 함께 집에서 만들다 그만 설탕물이 손에 묻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.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설탕이 굳는 현상 때문에 다른 화상보다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. 화상을 입었을 때 바로 응급 처치하는 방법과 사후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연 들어봤는데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 사연이에요.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화상 환자는 정말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. 근데 원장님께서는 보통 어떤 이유로 화상을 좀 많이 보시나요? 끓는 물에 데이신 분들, 국물에 데이신 분들, 또 요새는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시는데 그런데 잘못 뜯으면 이제 확 엎어지면서 허벅지나 이런 데 화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탕후루 또 요새 많이 오시고 글루건이나 프라이팬, 다리미 등에 이제 데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름철에는 이제 일광화상, 수영장이나 해변가에서 30분만 강한 햇볕을 쬐어도 물집이 생기는 좀 강한 화상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근처에 예능 고등학교, 중학교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요리하다가 뭐 프라이팬이나 열에 의해서 화상이 입는 경우 많고 패션학과, 미용 쪽 관련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고데기 화상이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. 화상 이유야 뭐 정말 다양해요. 굉장히 많은 이유로 피부과를 찾게 되는데 자,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다치자마자 바로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병원을 좀 늦게 오면은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거 말고 이제 다치자마자 집에서 일단은 하면 좋은 거 뭐 그런 거 좀 뭐가 있을까요? 액세서리나 옷은 좀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시원한 물 내지는 미지근한 물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담그고 계시고 좀 심하다 싶으시면은 젖은 거즈를 좀 대고 병원으로 바로 오시는 게 좋으시고 그럴 상황이 안 되신다 아니면은 조금 경미한 것 같다 하시면은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고 접착력이 없는 메디폼 같은 걸로 좀 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화상의 정도는 피부과 저희 전문의들은 1도, 2도, 3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. 그리고 2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재성, 심재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심재성인 경우에는 거의 100% 흉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재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근데 본인이 딱 봤을 땐 이게 몰라요. 심재성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 방법이 없죠. 그냥 화상인가 보다 하고 한두 달 지나서 선생님이 흉이 졌어 이러고 오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. 그 화상 흉터 치료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치시면은 김유미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응급처치를 바로 하시면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. 피부과 가면 뭐 하냐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화상은 일반적으로 다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단백질 변성이 확 일어나서 정말 경미해 보여도 나중에 조금만 더운 데 가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치는 경우보다 드레싱을 받으러 매일 오셔도 한 2배 정도의 기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.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는 적절한 방향을 피부과에서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화상이든지 2도 화상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. 일단 생리식염수로 좀 차갑게 조금 열을 식혀주고 그다음에 이물질도 혹시 묻어있는지 그다음에 베타딘 소독을 한번 해드리고 항생제, 실마진이나 에스로반 연고를 좀 도포해드리고 메디폼이나 바셀린 거즈 네네 그런 걸로 좀 덮어드리죠.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LLT라고 레이저를 좀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의료보험이 됩니다. 뭐 실비보험 그런 거 말고요. 나라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이 돼요. 그래서 비용이 일반 드레싱보다는 조금 더 고가기는 한데 그렇게 막 말도 못하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. 좋은 퀄리티의 치료를 바로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치료가
수월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, 많이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주변에 일반인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전문병원 있잖아요. 꼭 여기 꼭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봐요. 제가 피부과 전문의여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화상 전문병원은 이제 외과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. 근데 그쪽에서 하는 화상 처치는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화상 처치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화상 전문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깊은 심재성 이도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근육과 뼈까지 들어가는 3도 화상이라든지 이러면 화상 전문병원을 찾아가시지만, 경미해 보이는 화상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가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연고를 뭐 써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. 원장님은 보통 어떤 연고를 좀 추천드리나요? 드레싱을 조금 진행한 다음에 발진 정도만 남았을 때, 웬만큼 재생이 되고 아물었을 때 저는 이 미보 연고를 많이 이제 처방을 해드리거나 좀 사용도 하고 있는데요. 성분이 뭐죠, 미보 연고가?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랑 참기름 향기가 나는데 진짜 참기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하네요. 모든 피부과에는 아무래도 저거랑 이제 실마진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. 그 실마진이라고 이제 은이 함유된 멸균 제제 그런 게 있는데, 요즘엔 좀 좋은 연고가 많이 나와서 뭐 흉터도 예방해주고 실리콘 막이 형성되면서 상처 부위를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, 뭐 제품명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서 뭐 콕 집어서 이걸 쓰세요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화상에 특화된 그런 연고를 좀 받으실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다, 근데 병원도 갈 수 없다, 그렇다면은 일단 항생제 연고를 먼저 좀 발라서 2차 감염만이라도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, 그리고 찬물에 좀 담그면서 열을 식힌 이후에, 그 이후에는 이제 물이 좀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세요. 화상이 안 보이지만 속으로 좀 깊게 닫히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봉화지겸이라든지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초기에 병원을 내원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드레싱을 해드리면서 물에 닿지 마세요, 이런 말씀을 꼭 전하잖아요. 근데 보통 오시는 분들은 물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쭉 노출이 된 다음에 2차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아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병원을 내원하시기를 꼭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부위별로도 처치가 조금 다르니까. 뭐 손가락 관절이나 뭐 손등, 발등, 정강이 이런 데는 혈액순환도 조금 덜 되면서 굉장히 피부가 얇기 때문에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탕후루 같은 경우엔 입가, 입 주변에 잘 있는데 이게 정말 안 나아요. 계속 침도 나오고, 이 침이 닿으면 또 이제 재생이 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침을 또 안 닿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. 네, 그래서 입가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은 혼자 버티지 마시고 그냥 빨리 병원에 가서 빠른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,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경광생제도 처방을 해드리고, 또 스테로이드나 등등의 소염제도, 이제 초반에 염증을 확 떨어뜨리게 되면은 과색소 침착이나 흉터도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도 피부과를 꼭 찾는 게 좋죠. 요즘은 정말 좋은 레이저와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,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흉터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예전에 뭐 어르신들이 화상이든 뭐든 다치면 이제 된장 발라라, 아니면 소금을 뿌리면 된다, 소금물에 담가라,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하면 안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, 된장 자체가 곰팡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담근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. 안 하시는 게 좋고,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 가지고 체내에 있는 그런 수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상 부위의 피부 장벽 자체가 조금 약화되거나 무너질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런 식의 소독은 조금 권하지 않는 편이고, 딱 생리식염수,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그래서 화상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? 원장님께도 뭐 좋은 말씀도 듣고, 저도 화상 치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내용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고민에 대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, 피부톡톡,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